경쟁력을 위한 자율성 제고 방안, 대학 경쟁력이라는 걸 어떻게 좀 더 잘해볼 수 있을까, 막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경쟁력 강화 노력, 우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2013년도에 소위 고등교육 보편화를 맞이해서 학생의 꿈과 길을, 그러니까 적성교육, 다재다능 교육, 어떤 형태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양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그 적성을 교육시켜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선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혁명 대비한 창의융합, 소위 창의적 사고력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고, 5월 2일에 그 대학 학사 운영 자율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노력들이 지금 큰 우리 대학 교육 보편화 시대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면은 구체적으로 교양교육 강화라든가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또 입학도 무전공 입학하고 융복합 전공, 또 무크, 그 다음에 학습 방법으로는 적극적 학습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강조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이런 대학이나 정부의 노력이 당사자인 학생들에게도 이게 미쳐져서 이루어졌는가. 결국 대학 경쟁력이 최고인 상태는 모든 대학생들이 모두 최대의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게 최고의 경쟁력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결국 이런 각자가 가진 이런 감성, 인격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교육이 좋지 않을까, 가장 이상적인 대학 경쟁력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좀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는 건 무언가 했더니 인성교육과 전공교육을 강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그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자신의 장래 취업에 그렇게 도움을 못 준다고 그런 생각이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기업체 관리자들은 상당히 꼭 공부 잘하는 학생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무 능력과 인성 이런 거로 좀 이전 변화가 됐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학습 태도, 지적 호기심, 기본 학습 능력이 이런 게 상당히 약하고 아직도 어떤 지적 탐구심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대학생이면은 다 돼 있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미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보 전달은 이제 더 이상 교수에게 의존할 게 아니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상당히 거기에 의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교육과정 편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학생들에게는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지 않는가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 명문대학의 개념을 소위 엘리트 대학만을 명문으로 할 게 아니라 이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면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는 자기가 잘하는 이 소질 개발을 잘해주는 이런 게 좀 명문으로 이 보편화 많은 학생들에겐 좀 각인되도록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교육 과정 자체도 좀 이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때는 사실 돈이 들어서 문제인데 어떤 수준별이나 아니면은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대학이 못하면은 이웃 대학과 같이 있어라도 이런 그 능력 개발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얼마 전에 서울대학에서 했던 것 같은데 타전공 수강 시 그 전공으로 인정해주고 학점도 패스 페일 정도로 하는 이런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발표를 보시면은 상당한 대학에서 융합하면서 트랙제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학생들의 학점 취득을 두려움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해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자유학기제 같은 거를 좀 많이 도입하는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전망들 여러 가지 전망이 있겠지만은 저희 대학 학생들에게 맞는 미래 사회의 어떤 분야의 영향력을 오늘 키울 것인가. 두 번째, 거기에 맞게끔 입시제도, 교육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문대학교에서는 그중에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맞는 영역들, 역량들을 골라서 우리 학교의 핵심 역량으로 정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보자. 이렇게 교육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보다는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활용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을 우리 대학에서는 주안점으로 둔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책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링크 사업을 통해서는 현장 밀착형 실무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에이스 사업을 통해 가지고는 교양 전공 비교과 과정을 내실하는 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CK1 사업이나 위협 사업을 통해 가지고는 특성화 분야, 특성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어서 각 사업단별로 현재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내는데 각기 영역을 분리시켜서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그러면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입시 정책이 대학의 입시 정책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걸 다 입시 전문가 말고는 다 아는 사람이 쉽지 않을 겁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에서 선문대학은 두 가지 관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학기제인데 지금은 자유학년제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성검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대학들 가운데 좀 이 부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입시 제도에서 이제 수시로 입학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시로 입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학생들을 뽑아낼 때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 지방대학에서 특별히 인성 분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 이념에 맞는 또는 우리 대학 역량에 맞는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입시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 평가를 하는데 대학이 직접 학생을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고등학교 교사로 인성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30명 선생님들이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고등학교 학적부를 보면서 인성평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소위 수요자 맞춤형 대입 제도를 운영해 보자. 그러나 이것이 객관성과 철저하게 신뢰성 있는 입시 제도가 돼야 된다. 그런 제도들을 좀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의 교육 운영의 가장 중심축은 현재 에이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의 또 중간층 학생들에게 어떻게 무슨 교육을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상위권 학생, 가장 문제가 있는 학생,
이 두 그룹은 사실은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층에 있는 학생들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해가지고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주체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학생들을 자신감 있게 참여 위주로 주체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저희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 우리 교육의 방향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 주도적 생애 설계 역량을 갖추게 하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내 역량에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걸 찾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시켜줄 교육의 역량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에이스 사업의 주제가 자기주도 생애 설계로 잡았습니다. 저희 대학은 8대 역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문대학 자체 핵심 역량 진단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진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모든 과에서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못되면 혁신원에서 다시 피드백 해주고 또 그것을 환류체계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런 유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형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1단계에서는 팁스 우리가 교육 과정 그래가지고 팀베이스 러닝을 한다거나 또는 뭐 플립 러닝을 한다거나 1, 2학년 때 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2학년 때는 저희가 철저하게 PBL 과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3, 4학년 때는 캡스톤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전 학과 교육과정 전면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산업 수요형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저희가 산업 수요형 사회다 교육과 체제 구축이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소위 이제 산학 협의체를 각 학과마다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링크폴스 사업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데 각 학과들마다 이제 산학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의 인사, 기업체가 함께 분석을 하고 두 번째 거기에 맞게끔 교육 과정을 저희가 설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걸 직접 평가하고 그래서 산업체와 지역사회에서 직접 저희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는 공유성, 개인성, 유연성 등을 이제 지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공유성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개인성 및 창조성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성이지만 국내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은 경쟁력보다 오히려 생존의 위기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이 살아남을까? 그래서 그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서 경쟁을 하고 뭐 국제적인 경쟁을 하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한테 힘든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까 발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 경쟁력이 엘리트 교육 시대에는 우수 교수, 우수 학생, 우수 시설에 달려 있다는 지적은 평범하지만은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엘리트 교육과 사실상 유사하기도 해서 의문도 들지만은 특별하다는 협업이라는 점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은 교내 협업도 있고 또 교외 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외 협업을 같이 겸비하려면 대학이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공간적인 여유를 많이 뺏깁니다. 그런데 또 교육부에서 하는 평가 작업에 또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학이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발제에 흥미있는 부분이 전공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방향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지만 이번 발제에 놀라운 것은 많은 휴학의 1차 원인이 전공에 대한 흥미가 없습니다. 그 애들이 정말 자기 전공을 찾아갔으면 괜찮은데 성적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시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 어느 학교라도
자기가 맞는 전공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 학부형들이 그것을 학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학부형도 그냥 인류 대학에 빠져서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가 아닐까. 우리 교육하는 사람으로서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대학의 경쟁이 강화 방안으로서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자유화는 실제로 학사 운영에 치우쳐 있는 듯 합니다. 가령 다학기제, 집중 이수제, 융합 또는 연계 전공 도입, 원격 교육 등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대학한테 자율성을 맡기 위해서 그 대학에 맞는, 그 지방에 맞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